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제21대 국회의 공식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묵혀뒀던 현안들이 논의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별 분위기 살펴보고 본격 국회 개원 이전까지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총선 이후 달라지고 있는 지역 분위기 먼저 살펴보죠. 아무래도 조 기자께서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실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선거 전에는 사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외쳤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25석 가운데 24석을 확보를 했고 한석인 무소속도 홍준표 당선자가 당선이 됐지만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도 선거 전부터 미래통합당에 다시 복당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구 경북은 사실상 25석 모두가 미래통합당이 100%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선거 전과는 다르게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너무 심하게 쏠림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정치적으로 이제 고립된 섬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상당히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장 내년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구 경북에서는 100%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있지만 지금 의석수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고 미래통합당이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국비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인데 통합신공항 이전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면에서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좀 더 협치를 더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 이후에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좀 심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화가 많이 됐는데요. 사실 거대 두 양당이 의석을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차지를 하면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제3정당이 있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완충 역할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가 굉장히 더 심화됐다고 보는 게 호남에서는 기존의 국민의당이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만큼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심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영남에서는 특히 TK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00%다 차지를 하게 되면서 동서 구분이 너무 뚜렷하게 이제 바뀌면서 지역적인 지역주의도 굉장히 공고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좀 탈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보수의 텃받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TK지역은 한마디로 섬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실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염려되죠.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재난지원금이 내려왔죠. 1조가 넘는 돈이 내려와서 지금 아직 집행이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자타공인합니다. 코로나 바로 직후에 집권 여당의 대구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아직도 임기는 좀 남아있죠. 김부겸 의원이 중앙정부에 엄청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자타공인합니다. 자, 그러한 것이 그런 집권 여당의 교두보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역할이 자기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국가 사회 전체를 보고 또 거기에 또 뭔가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또 법도 만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야가 좀 고루 좀 있어주는 것이 사실은 균형적으로는 맞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 보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압승을 했다고 그러죠. 대구 경북에서는 다 25석 전석을 전부 다 이겼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에 따른 또 반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이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오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힘과 야당의 힘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예. 네. 그럼에도 TK 내 당선인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자 출신이 많아서 그런지 TK 현안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공직자가 많고 적고 또 저는 이것 또한 그 양이 있으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양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그 예산 상황이 밝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TK 의원 중에 당선된 분, 당선 유성걸 당선자 그리고 김천호 송은석 당선자,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였죠? 추경호 대구 달성에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들이니까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네. 그 공직자 출신으로. 그러니까 TK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편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내부 구조를 잘 아니까 뭐 잘 할 것이다라는 건 이제 기대 속에서 얘기고. 네.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김성수 당선자의 경우는 대구 행정부지상 부시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홍석준, 김상훈 두 당선자는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 현안을 누구보다 꿰뚫고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는 누구보다 더 발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고착화되고 경직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단점을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무원 사고와 공무원 간의 그 연계고리로만은 모든 것을 다 풀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창의적이고 사업적이고 좀 국제적, 좀 국가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좀 협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단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당선되셨으니까 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회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좀 더 낮추자.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금 사실 이게 도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이번 네.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맞대결로 붙은 선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또 일부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은 아예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 차라리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하에서 그 지역의 의석수로 대표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은 대구 경북 출신의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가 한 명도 지금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의원도 대구 경북에 한 명도 없는데 비례대표도 대구 경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여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예전에 논의가 됐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석패율제를 통해서 좀 지역주의를 좀 더 완화시키면은 대구나 경북에서도 여와 야의 일부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오히려 정치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0대 국회에 남겨진 시급한 과제를 좀 보면 21대 국회 정식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래도 긴급 재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대 현안이죠. 쟁점이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거의 뭐 합의가 돼 가던 시점이었죠. 총선 직전만 해도.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 하위 70% 밑으로 주느냐 아니면 전체 다를 주느냐 놓고 논의는 있었지만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뭐 결정이 된 거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총선 직전에만 해도 당시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1인당 50원씩 전 국민에게 다 줍시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던 것이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거 아니다. 70%까지만 줍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거는 세금 낭비다. 그 말이 달라지지 않았냐 하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지금 그 예결특위위원장이 국회 전부의 전체 예결특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뭐 탈락을 했음에도 아직 인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전체 다 동의된 의견이 아니었다.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자기랑의 당 대표가 총선 때 했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달라지고 해서 70%냐 전체 다냐 이 부분은 뭐 지금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때 70%로 저는 뭐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국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여당의 첫 개혁 카드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여와 야가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법안들이 통과를 시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그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에서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이제 매월 임시회를 소집을 하는 것을 매월 임시회를 소집을 하자. 또 그 체계자구 심사권 과정을 폐지를 하자. 그리고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자. 이런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그 심사권을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체계자구 심사는 이제 모든 그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법사위로 넘겨져서 법사위에서 체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자구를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사위 위원장은 계속해서 야당 몫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 위원장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여당을 견제하고 또 여당의 그 입법 독주를 막는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걸 없애버린다면은 지금 그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국회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지역 현안도 좀 놓칠 수 없겠죠. 대구 경북의 가장 핫한 이슈는 통합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에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그 경북도 후보들의 1호 공약이 대구 경북의 통합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대구 경북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요. 그 지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뿐만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 경북 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구 경북 연구원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51.3%로 반대 22.4%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반대가 2배 이상 높았는데 더욱이 경북에서 찬성률이 더 높았거든요. 대구시는 찬성률이 46.9%였고 반대가 25.3%였는데 경북도에서는 찬성률이 55.7%였습니다. 그만큼 경상북도에서부터 대구 경북 통합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또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수도권에 대응을 해서 지방정부 창설로 가자.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이게 38%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그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게 30%였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그다지 성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응답이 27% 정도 됐었고 지금 사실 행정통합을 하나 안 하나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응답도 약 20%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통합을 한다면은 정부로부터 어떤 권한과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의 36% 정도가 현재의 수준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 36.2%는 지금 그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권한과 혜택이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광역시도의 행정통합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초단체의 행정통합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경북도청이 있는 경북 신도시인 안동과 예천이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안동과 예천의 그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이 통합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관심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통합 신공항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총선 전 치러진 주민 투표에서 좀 갈등을 빚으면서 답보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확정은 됐는데 이제 의성과 군이 공동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나 군인은 이제 군이 단독으로 이제 단독 후보 지역으로 하겠다. 의성은 이제 군이 의성과 공동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난제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개원 전 매듭 지어야 할 지역 현안이라든지 당선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기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지금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고 21대 국회가 지금 5월 29일 날 개원을 하는데 불과 한 달 동안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사실 큰 우리 지역의 현안을 얼마나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사실 대구 경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코로나19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 추경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약 2조 원 넘는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인데 통합 신공항을 지금 이전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 유치를 하겠다는 곳이 지금 의성군과 지금 군위군 두 군데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 주민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지혜와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이걸 매듭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민심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대구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취수원 이전 문제입니다. 이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과연 언제 풀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다지 그동안 일을 못 해왔다면 한 달만이라도 정말 자신들의 밥값을 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그 첫 해에는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1년에 6, 7개월밖에 없습니다. 네. 임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산 확보하고 정책, 자기가 공약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런 것을 곧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개원이. 지금 자기가 공약했던 것도 때로는 조금 더 발굴할 것이 없는가. 이 부분을 또 냉철하게 살펴서 빨리 그 예산 편성하는 거, 그다음 예산 편성 누가 하면 예산 편성 행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교도부가 있어야 됩니다. 각 행정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교도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도 이제 뒷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것이 예산이 올라오게끔 해서 그 예산 의결을 누가 하면 그걸 국회의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국회의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능 중에 하나가 권리자 의무자 이 능력 중에 하나가 국회 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관계된 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바꾸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이거잖아요. 그 입법 기능과 그리고 예산의 의결 기능이거든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 안에서 핵심은 자기 지역 현안,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의 공통의 문제를 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공약과 이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빨리 수립해서 딱 스타트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